저는 일단 노동자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다닙니다. 좋아하는 거는 글 쓰는 거, 시 쓰는 거 특히 쓰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또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글에 있어가지고 그 확장성을 더 보여주는 게 표현 못하는 걸 사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사진을 좀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전문성은 없습니다. 전문성은 없고, 시를 사실은 제가 작가가 꿈이었어요. 작가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조국군대와의 기수다 보니까 공고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닫혀 있고 해서 어디로 갔나 그러면, 그때 울산공업고등학교가 교지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문예창작부에 들어갔죠. 그때 이제 글을 좋아하게 돼서, 작가가 더 쉽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터로 갔죠.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터로 갔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니까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30년 건속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해서 부렸는데, 그때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내 삶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럼 지금이라도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서울 디지털대학교 그 문예창작과를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 전에 썼던 시들을 써서 시집을 한 권을 냈고, 그리고 이게 시집을 그냥 처음에는 모르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사진도 넣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잡스러웠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내가 아무리 그 시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나태주보다 더 잘 쓸 수가 없고, 노동도 사실 노동 서정시로 가면, 노동으로 가면 박노해보다 못 쓰고 백무산 선생님보다 못 쓰니까 그럼 내가 잘하는 일터에 그냥 노동에 관계되는 서정시를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두 번째 시집을 냈어요.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그게 또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기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고를 다 쓰고 끝냈는데, 하여튼 노력하는 결실만큼은 그게 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 그러면, 그때 그 시집을, 두 번째 시집 붉은색 옷을 입고 간다를 발간하고 아마 2023년에 울산에서 제 시집만 아마 아르코 문학 나눔에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집으로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다 들어가거든요, 시집이. 그래서 좀 찾았다 해서,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표현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담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또 사진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이제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걸 둘 꼽으라 그러면 글 쓰는 것과 사진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은 더 굳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관계를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관계를 벗어나서는 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의 소중함 속에는 또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주변의 평판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온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더 작게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집은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시집보다는 두 번째 시집은
나름 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거를, 노동서정시를 실었으니까. 저는 노동의 시도 두 종류의 시가 있는데, 하나는 오로지 어떤 파업 내지는 투쟁이나 단결에 관계되는 노동시가 있고, 하나는 그 가족의 마음을 담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마음을 담는 시를 사실은 추구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즘 사실은 제일 뜨고 있는 서평가는 아니지만, 그 서평가로 가끔에 SNS로 유명한 서평가가 김미옥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요즘 감으로 읽고 각오로 쓴다 이래가지고 나오자마자 하여튼 베스트셀러에 내가 알라딘인가 2위를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한번 시집을 한번, 그분이 시집을 사서 본가 봐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수평을 했는데 다른 분야의 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내 길을 찾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깊게 있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시인 중에서 좀 존경하는 분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백무산 시인이거든요. 울산이나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거신 분인데, 그분의 시를 보면 제가 그분의 시집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처음 시도 좋지만 2022년에 나온 이렇게 한 심한 날 아침에 제목을 제가 정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시집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1년에 개인적으로 책 100권 읽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러면서 SNS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1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백묵산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그 삶하고 어떤 자기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시를 보고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그 시를 쓰면 그렇게 쓰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내공은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시를 세 번째 시집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열리는 사진 전시회는 그 이상일 선생님 수업을 받으신 분이 그 포항에 20분, 울산에 20명, 그 다음에 진주에 20명이 있는데, 울산에서 그 전체 단체 이름은 성가물결인데 울산에서 하는 20명이 아마 단체전을 9월 달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면 작품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세요. 그 전에 사진은 뭣도 모르고 그때 지금 환경단체인 초록별 지구수비대의 일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 5년 가까이를 찍었죠. 그래서 6년째네. 4년째 하면서 초록별 지구수비대의 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사실은 사진을 한 장씩 돌려줘야 되겠다. 한 점씩 해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난 뒤에 그 찍은 한 명의 사진들을 돌려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취미 활동이었고, 지금은 사진을 좀 전문적으로 찍어서 그렇게, 전문이라는 건 좀 그렇고 뭐 아마추어지만, 그래봤자 취미 활동이지만, 좀 더 내가 나은 사진을 좀 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진은 그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사진 카메라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어떤 피사체를 어떻게 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가진 생각들을 심어줄 것인가, 대상을 표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작업도 한번 2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글 쓰는 거 하고, 그 사진은 그 내가 뭐 저 끝에 가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그 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 감독님 하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뭐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특히 시하고 사진은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필이나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속성이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는 거지만 시는 파편성이기 때문에 그 사진하고 닮아 있어요. 사진은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을 잘라내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성을 더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의 파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에서 사실은 한 장보다는 그 최소한 5장에서 20장, 30장까지 내러티브가 중요한 이유가 시처럼 파편적인 걸 서사적으로 만든다, 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사진은 닮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름대로 그 사람들 좀 엑스터시라 그러면 좀 그렇고 빙의라 그러면 그렇고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제가 그 자동차를 한 35년 정도 다녔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였는데 그 일부가 산업화에 밀려서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 다른 공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그 사진을 사실은 좀 사명감도 있고 내 삶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이다 싶어서 그 제가 찍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를 사실 이걸 남기기 위해서 찍었고, 그러고 난 뒤에 한 사진수로 보니까 한 7,000장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 열이 나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려낸 사진들이 한 23점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내러티브 해놨는데 한번 단체전 하고 나면 개인전으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사진을 더 셀렉을 해가지고 그 만약 사진 개인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책으로라도 사진집으로도 남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집을 발간하면서 개인전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공장에 일하러 간 데가 공장이 조그마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에 하청 업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때 격리를 했고 다른 공장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눈이 맞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보면 바람핀 것까지 얘기 나오고 가는데. 그래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사람 많았죠. 나는 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모든 예술성의 기본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사랑이고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이성한테 느끼는 호감은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눈 돌릴 수가 없죠. 사는 게 바빴으니까.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분보다는 그 당시에도 해도 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때 좀 조숙했어요. 그때는 일찍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26살, 우리 집사람이 24살 이렇게 했어요. 딸 둘입니다. 제가 딸기 공주 아빠입니다. 딸 하나, 기집애 하나. 큰 애가 34살이고 작은 애가 30살이에요. 한 명은 시집가서 거제에도 가가 있고 하나는 울산에 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큰 손자는 내년에 학교를 가요. 작은 애가 그 결혼은 사실은 이것도 좀 이야기하면 좀 길랑은 모르겠는데 큰 애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근데 얘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27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벌써 6년째 이렇게 넘게 사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 결혼 못하게 잘하면 큰일 난다. 너 결혼해야 된다. 지금 우리 우리 다솜이 친구인 배수방 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너 결혼할래 이라니까 숨도 안 쉬고 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결혼식이 되겠다. 일단은 어른이 되면 아이들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2주 뒤에 결혼 계획서를 써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그런 데는 고지식합니다.
이걸 내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2주도 아니고 1주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뭐 집은 그 사는데 부채는 40% 이상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버는 돈, 우리 큰애가 벌은 돈하고 하면 이렇게 이자를 얼만큼 내고 얼만큼 저축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버님 그 다솜이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 계산 안 했다고 몰라가. 이마 결혼식이 되겠다 얘들은.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너가 약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식 해야 되겠다. 그럼 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 잡아 결혼식일 거예요. 작은 거는 녀석이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밤에 12시 넘었는데. 난 그때 되면 자는데, 뭐 모르고 있는데, 탔는데, 아빠, 그 편지함에 편지 넣어놔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편지가 2통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고를 쳤다. 둘 다. 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난 뒤에 큰애를 불렀죠. 어차피 결혼해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가 불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한번 물어보고 헤어져라고 해보고 한번 그래도 안 헤어진다고 산다고 하면 그때는 맞아요. 그래 이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이제 결혼식이었죠. 그래 그 애가 이제 더 커서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요. 큰 애는 시집을 일찍 간데 불러가고 늦게 애를 낳고 얘는 사고 치는 바람에 빨리 낳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둘 다. 할아버지 일대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나름 늦게 하면 그래도 좀 예를 들어가 뭐 사달라고 했을 때 못 사주고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젊어서 돈을 버니 회사 다니면 돈을 버니까 좀 궁핍하지 않게 사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더라고요. 울산에서 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인 소개로 그 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밀양공항 때문에 한참 할 때 청도에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샀는데 거기 가서 한번 살 생각도 하고 자연이 너무 좋고 또 물도 많이 있고 글 쓰거나 이런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조용해 보니까 청도가 거기보다 그 조용한 동네고 또 나름은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있는 그 산 동네가 다른 산 있는 데가 그래서 5분만 하면 병원하고 촌이지만 병원하고 뭐 가인테리어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병원하고 문화시설이 가까이 오는데 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좀 문화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청도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울산저널은 울산에서 유일한 시민이 만든 진보 언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주간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그리고 또 어떤 후원을 통해서 날마다 신문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 울산의 어떤 공업도시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자 그 노동자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저널이 영원히 발전하기를 바랍니다.